러시아군의 조커, 바그너 그룹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전력 중 하나, 바그너 그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그너 그룹 같은 소규모 용병 부대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의 역할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미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의 발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바그너 그룹의 사상자만 3만 명이 넘는 정도이죠. 이 정도면 단순한 용병 업체가 아니라 아예 한 나라의 전쟁을 책임지는 수준 같은데요. 이 거대한 조직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바그너 그룹의 탄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돈바스 지역에서의 분쟁을 확대하던 2014년으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푸틴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등 푸틴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각종 큰 사업에 진출하며 돈을 쓸어담던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바그너 그룹이라는 민간 군사기업을 설립했죠. 그렇지만 프리고진은 길거리 도둑질이나 핫도그 장사, 카지노 사업처럼 각종 자질구레한 일만 해봤지 군대 경력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 안에서 실무를 담당할 사람을 따로 구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찾은 인물이 바로 우트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트킨은 러시아군 중령 출신으로 스페츠나츠 여단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바그너 그룹의 창설 멤버가 되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네오나치적인 성향이 강해서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이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연주가 금기시되는 바그너를 자신의 콜사인으로 삼다가 그룹의 이름을 정할 때도 바그너의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새로운 용병업체의 탄생 소식은 곧바로 러시아 정부의 정보망에 들어가며 푸틴의 관심을 확 끌어당겼는데요. 당시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지대인 돈바스 지역의 용병들을 투입하면 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곳에 갑자기 용병들을 보낸다니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규군과 용병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규군은 그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훈련비와 운용비는 물론 각종 퇴직금과 보험금 등등 돈 들어갈 구석이 넘쳐나는데 단순 계약직이 대부분인 용병 업체들은 그저 계약금만 주면 되니 오히려 더 싸게 먹힐 때가 많죠.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봐도 정규군을 직접 보내는 즉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눈초리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경제 제재까지 받게 되지만 용병 업체의 투입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혹여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잡아떼면 되니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바그너 그룹은 애초에 그 설립자 프리고진 자체가 푸틴의 충실한 하인이었기 때문에 예상 밖의 부작용을 일으킬 리도 없었죠. 이렇듯 여러모로 꽤나 유용해 보이던 바그너 그룹은 결국 탄생과 동시에 돈바스 내전에 투입되며 미친 듯이 실전 경험을 쌓아갔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아래 그 규모도 점차 커질 수 있었습니다. 월 기본금만 420만 원에 100만 원 상당의 상여금 및 각종 보너스를 챙겨준다고 홍보하자마자 벨라루스나 중앙아시아 등 과거 소련에 속해 있었던 지역의 가난한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그래서 2014년에는 겨우 250명 정도 되던 부대원들이 2017년에는 6천여 명,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초에는 무려 8천여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군사기업이면서 대놓고 러시아군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받는 등 구성원들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올라갔고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도 종종 투입되었죠. 이런 지역들에서 단순한 경비 임무를 넘어 현지의 군 부대들과 더 큰 규모의 공격 작전을 계획하거나 주요 자원들의 거래를 관리하기까지 했으니 바그너 그룹은 점점 군사력을 갖춘 하나의 거대한 군벌처럼 성장했습니다. 한창 내전이 격화되었던 시리아에서는 아예 전직 러시아 공군 파일럿까지 데려와 거액을 주고 수호이 25 전투기를 몰게 했을 정도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계획하던 시기에도 바그너 그룹의 투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일단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가 휩쓸고 간 자리에 들어와 지역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의 역할이 정해졌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장기화되고 각종 기갑 장비들이 필요한 기동전보다 보병 간의 참호전이 더 주된 전투 방식이 되자 바그너 그룹은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규모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실전 경험 덕분에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이들은 곧 우크라이나군을 썰고 다니며 그 위험을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그너 그룹의 병력 소모도 점차 심해졌는데요. 기존의 계약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원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바그너 그룹 운영진은 금세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 도달했습니다. CEO인 프리고진과 회사 직원들이 직접 러시아 전역의 감옥에 찾아가 죄수들을 모집하자는 내용이었죠. 결국 2022년 7월 이후로 이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비공식적인 승인 아래 바그너 그룹에 들어와 6개월만 복무하면 남은 형기와 범죄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데다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는 물론 사망 시에는 가족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보상비를 준다고 하니 살인범이나 정신 이상자 등 평시라면 절대 군인이 될 수 없었던 미친 인간들이 감옥 대신 전쟁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살인의 식인까지 일삼은 인간 말종 예고르 마카로프였죠. 이 인간은 도를 넘은 악질 범죄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러시아 최악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는데요. 바그너 그룹에 합류한 이후 현재는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죄수들이 바그너 그룹과 계약을 맺어 9월쯤 되면 이미 5,800명 이상의 죄수들이 용병으로 거듭났고 그중 전투에서 사망한 숫자는 2,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12월 이후로는 바그너 그룹의 전체 사상자 중 90% 이상이 죄수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들은 러시아 각지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모아 대놓고 최전선의 총알바지로 쓰는 상황이죠. 만약 그중 누구라도 탈영했다가 다시 붙잡히면 곧장 망치로 두개골을 부순 뒤 그 영상을 조직 전체에 뿌려버리니 바그너 그룹의 전선은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다른 러시아군 지휘관들도 이런 바그너 그룹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동부전선이 거의 1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할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발을 묶어 시간을 벌어줄 부대는 사실상 바그너 그룹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수많은 죄수들을 사지로 내몰아 적의 포탄을 소진시키는 동시에 지친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량의 죄수들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수하는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다른 러시아군보다 더 높은 입지를 차지할 것처럼 보이자 일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슬슬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는 상황인데요. 그 분위기를 알게 된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최고사령부가 일부러 바그너 그룹에 대한 보급을 미룬다며 관계자들을 반역죄로 처벌하자고 말하는 등 러시아군과의 불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그너 그룹의 부대원들이 그저 러시아 정부에게 이용만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이들이 벌인 잔혹한 범죄 행위들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립 연도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주민들로 이루어진 민병대를 학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 2021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강간했다는 의혹이 유엔의 공식 발표로부터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주둔하는 점령지마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정보가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군과의 주요 전투에서도 민간인 피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곳에나 포탄을 퍼부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 정도면 그나마 있던 동정심도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아예 바그너 그룹에게 정면으로 맞서자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한 부대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바그너보다 50년 먼저 세상에 등장했던 음악의 신 모차르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조직, 일명 모차르트 그룹이었죠. 이 부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의 앤드류 밀번이 조직한 부대로 세계 각지의 특수부대원이나 참전 용사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난을 돕고 있는데요. 전 세계 유대계 재벌들의 엄청난 후원금을 받으며 바그너 그룹에 맞서는 모차르트 그룹만의 선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죠. 이러한 모차르트 그룹의 지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바그너 그룹이나 모차르트 그룹이나 모두 집으로 돌아가 얌전히 음악 감상이나 하면 좋겠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